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인데 기존 투자자분들 이거 계속 안심하고 봐도 될까요? 네, 그게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인데요. 네. 단기 과열 우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한 15%는 금으로 가져가라. 이제 달러 대치의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각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가지고 이 역사적인 금값 급등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 투자 포트폴리오, 특히 아시아 기술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속도감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살짝 빠르게 갈게요. 네, 좋습니다. 이 금값 4,000달러 돌파,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거든요.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건 뭐 단순 가격 변동 이걸 넘어서는 어쩌면 달러 중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신뢰 변화, 뭐 이런 더 큰 그림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볼 수 있군요. 네, 생각해보면 팬데믹 거치고 트럼프 관세 정책 이런 거 겪으면서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그리고 이제 4,000달러까지 온 거잖아요. 정말 가파르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현상의 진짜 핵심 동력이 뭔지, 또 전문가들 전망이 좀 엇갈리는데 뭘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다른 자산 시장, 특히 또 아시아 시장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금값이 이렇게까지, 그것도 이렇게 좀 빠르게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 핵심 동력부터 짚어주시죠. 자료들 보니까 정말 여러 요인이 막 얽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막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자산? 네,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뭐 지금 진행 중인 미국 정부 셧다운 문제라든가 아니면 끝나지 않는 무역 갈등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니까요. 네, 그렇죠. 투자자들이 좀 안전한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뭐 머니컨트롤이나 NDTV 프로핏 같은 여러 매체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미국 달러 자체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이것도 커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잖아요. 정확합니다. 미국의 그 막대한 부채, 또 재정 건전성 악화, 이게 달러 가치와 신뢰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또 두 번째 동력이랑 연결이 돼요. 바로 통화정책 기대감하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입니다. 아, 통화정책? 연준 금리 인하 같은 거요? 네, 미국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동시에 앞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거다. 여기에 좀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금은 뭐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는 겁니다. TD증권 같은 곳에서도 이런 분석 내놓고 있고요. 그럼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 이것도 금값 상승에 한몫하고 있는 거겠네요? 아, 물론입니다. 달러 약세 전망은 금값 밀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세 번째 동력이 나옵니다. 세 번째요? 바로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심상치 않아요. 중앙은행들이요?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국채 비중은 줄이고 대신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베리파이드 인베스팅 자료 보니까 이게 1970년대 이후 최대 규모 매수세라고 해요. 70년대 이후 최대요? 와. 네, 이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달러 중심 체대에서 좀 벗어나려는 어떤 구조적인 자산 재분배 시도?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아주 큽니다. 심지어 실제 가치 기준으로 보면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액이 대략 한 27% 정도 되는데 이게 미 국채 보유액 23%를 넘어섰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어요. 와, 금 보유액이 미국채 보유액을 넘어섰다고요? 중앙은행들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신호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히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동력은 투자 자금 유입과 기술적 요인이에요. 아, ETF나 개인 투자자들? 네, 금 ETF로 돈이 꾸준히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관심도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뭐 ABC 뉴스 보도처럼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데서 골드바를 판다는 것 자체가 좀 상징적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뉴스 봤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특정 가격 저항선을 딱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CNBC TV에 나온 카터워스 같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 가지 핵심 동력. 정리해보면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통화정책 기대와 인플레이션 해지, 또 중앙은행의 대규모 매수, 마지막으로 투자자금 유입과 기술적 요인. 아, 정말 복합적이네요. 네, 여러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특히 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앞으로 금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주목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금값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들 전망이 꽤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아니면 너무 뜨거우니까 좀 식기를 기다려야 하나? 기존 투자자분들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망은 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우선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조정 가능성. 네,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카터 워스, CNBC-TV에서 그랬죠? 측정된 목표가에 이미 도달했으니까 일부 이익 실현을 고려해 볼 만하다. 네. 그리고 TD증권의 바트 멜렉은 그 기술적 과열 신호인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이게 거의 90에 육박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600달러에서 3,7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클램 챔버스 같은 전문가도 좀 비슷한 경고를 했었죠.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네, 맞아요. CNBC-TV 인터뷰에서 클램 챔버스는 지금 상승세가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깝다. 이러면서 버블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좀 경계심을 보였어요. 리네트 장 역시 기술적 과매수 상태하고 조정 가능성을 지적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숨고르기나 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죠. 단기 조정론이군요.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더 갈 수 있다. 이건 구조적인 강세다.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정은 있더라도 결국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 전망이 사실 더 우세합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26년 말까지 온스당 4,9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NDTV 프로핏 보도 내용이고요. 4,900달러요? 와. 네, TD증권의 바트 멜렉도 단기 조정 거친 뒤에 내년 상반기에는 4,400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들도 장기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그 레이 달리오나 켄 그리핀 같은 소위 거물 투자자들의 시각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단순히 가격 전망을 넘어서서 금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블룸버그 TV나 다른 여러 인터뷰 자료들 보면요. 브리즈워터의 레이 달리오나 시타델의 켄 그리핀은 금을 포트폴리오의 한 15% 정도? 이 정도는 가져가야 할 핵심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핵심 자산. 네. 이분들 논리는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달러가 예전 같은 그런 절대적인 안전자산 지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금이 채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분산 투자 효과는 뭐 당연하고요. 금이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이런 주장이 이렇게 힘을 얻는 걸까요? 그 구조적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몇 가지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미국 포함해서 주요국 정부들의 그 천문학적인 부채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예요. 레이 달리오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죠. 네, 부채 문제. 둘째는 이렇게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이 명목화폐, 피앗 커런시라고 하죠. 이거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앞으로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바로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달러에만 의존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금 보유를 늘리는 그런 구조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선 것이죠. Verified Investing 자료가 보여주듯이 이건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앙은행 매수가 결국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레이 달리오는 심지어 현재 상황이 1970년대 초 그때 높은 인플레이션하고 정부 지출 증가, 막대한 부채 부담 때문에 달러 신뢰가 확 무너졌던 시기하고 놀랍도록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TD증권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1970년대와의 유사성이라 정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그렇다면 이런 금값의 급등과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신뢰 변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투자하고 계실 다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이 관심 많으실 아시아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중국이나 홍콩 기술주들은 괜찮을까요? 네, 연쇄적인 파급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식 시장부터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조정하고 맞물려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특히 블룸버그 TV의 차이나쇼 보도를 보면 홍콩 증시가 연휴 끝나고 다시 열렸을 때 기술주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이요? 네, 뭐 평가 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또 미국 정부 셧다운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고요. 하지만 또 중국 기술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 않나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닝 아시아 퍼시픽 같은 기관은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중국 기술주들이 현재는 좀 저평가 상태다. 하지만 풍부한 인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 막대한 자본력 이런 걸 고려하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장기 성장 잠재력? 네. 다만 최근 중국 골든위크 소비 데이터를 보면 좀 엇갈려요. 여행이나 요식업 소비는 소폭 늘었는데 영화 박스오피스 실적은 좀 부진했고 마카오 게임 수익도 태풍 영향으로 예상치를 밑돌았다. 이런 소식이 블룸버그 TV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완전히 충족시키진 못한 모습이죠. 소비 데이터는 약간 아쉽군요. 그럼 다른 원자재 시장은 어떻습니까? 금이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은이나 아니면 경제 상황을 좀 반영하는 구리 같은 것들은요. 다른 귀금속불도 영향을 받고 있죠. 은, 실버 가격은 온스당 한 48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나 ABC 뉴스 같은 데 분석을 종합해보면 흥미로운 점은 중앙은행들은 금과는 달리 은은 그렇게 대량으로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은 안 사는군요. 네. 그래서 금 가격 대비 은 가격의 비율, 이걸 골드 실버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구리는요? 구리의 경우는요, 주요 광산의 생산 차질 우려도 있고 여기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전력망 관련 수요가 계속될 걸로 예상되면서 강세 전망이 많습니다. 달러 악세도 구리 가격에는 긍정적이고요. 골드만삭스는 톤당 10,000달러에서 11,000달러 범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시에 이런 말도 해요.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면 알루미늄 같은 대체재 사용이 늘거나 고철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위험도 지적합니다. 너무 올라도 문제군요. 그렇죠. 그리고 팔라듐 가격 역시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클램 챔버스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달러하고 채권 시장은 역시 금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겠죠? 네,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달러 약세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다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의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하락 압력을 받죠. 근데 동시에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마냥 내려가기만은 어려운 좀 상반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릴 수도 없고 올리기도 애매한. 네, 레이 델리오나 클램 챔버스 같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딜레마를 지적하는 거고요. 한편 일본 엔화는 새로운 총리가 선출된 이후에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좀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TV 등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라.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자산 움직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AI 관련주 같은 것들은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12만 달러를 넘나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요. 클램 챔버스나 ABC 뉴스 등에서 언급됐었죠. 12만 달러요? 와.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클램 챔버스가 CNBC TV 인터뷰에서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보면서 로키드 마틴이나 크라토스 같은 방산주 투자를 선호한다 이렇게 밝힌 부분입니다. 방산주. 네, AI 관련주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엇갈려요. 레이 달리오나 클램 챔버스 등은 밸류테인먼트나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 같은 데서 거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반면에 아니다,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낙관론도 존재합니다. 정말 금값 하나를 둘러싸고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군요. 단순히 금 가격 등락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나의 투자 전략,
특히 포트폴리오 다각화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를 좀 종합해보면요. 금값 4,000달러 돌파는 이게 단순한 가격 급등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깊어지는 경제 및 지정학적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 중심의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과 어떤 변화의 열망, 이걸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물론 기술적 과열 논란도 있고 조정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레이 달리오, 켄 그리핀 같은 이런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이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서 달러의 대안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장기적인 시각. 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은 아시아 증시, 다른 원자재, 통화시장 등등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자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역사를 움직이는 5가지 거대한 힘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부채와 화폐의 순환, 국가 내부의 질서와 혼란, 또 국가 간의 지정학적 관계, 자연재해, 그리고 기술 발전. 네, 그 5가지 힘이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5가지 힘이 모두 격렬하게 충돌하고 교차하는 어떤 역사적인 변곡점 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변화하는 국제 권력 구도, 그리고 통화 시스템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금, 달러, 심지어 중국 기술주나 구리 같은 원자재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각 자산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 평가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어떻게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큰 질문이네요. 네, 단기적인 가격 변동 너머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금값 급등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